첫 번째 주제는 주택 및 도시 분야 기계설비 지속 성장을 위한 메이크 2030 로드맵 수립 연구란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현민 차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설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현민 차장입니다. LH와 종건협 공동주택 설비기술 특별 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서 부득이 발표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LH가 발주하고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이며 참여 연구진은 고려대학교 강용태 교수님을 연구 책임자로 하여 총 11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배경을 시작으로 해서 기계설비 산업에서 국내의 특징을 검토를 한번 해보았고요. UN SDGs, 지속가능 성장 발전 목표와 같은 국제 규범과 한국형 뉴딜 등 국내 정책, 그 다음에 LH 경영 목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와 같은 전 세계적 아젠다와 4차 산업혁명과 따른 미래기술 등 이 모든 것을 융복합한 기계설비 발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온수와 냉수, 냉방, 난방, 환기와 같은 기계설비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계설비인들이야 당연히 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기계설비에 대한 연관 감성어 분석을 한번 보았었는데요. 안전하고 꾸준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있었지만 부진하고 까다롭고 좀 수동적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공사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 현재 10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저희가 강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하여 입주자에게 에너지 비용을 세이브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미래 신기술 도입을 통한 편의성 향상, 코로나19, 레지오넬라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고 인식의 변화 또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로드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요. 국민들이 부정적이라 생각했던 내용, 즉 부진하고 수동적이다 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실행력 있는 혁신을 추진하자. 그러면 자연스레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 청사진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기계설비 산업 규모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은 기성실적 기준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2010년에는 약 13조 원, 2018년에는 약 20조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전문 건설업체 연평균 성장률인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최근에 급격한 환경 변화, 가령 미세먼지, 폭염,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성장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효율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H백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약 하나로 223조 원 규모, 2027년에는 약 306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 관련 국내 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내는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건설 기준에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기준, 고온 다습한 기후를 반영한 냉방설비 설계 기준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기계설비 관련 기준은 국제코드위원회인 ICC에서 설계 건축에 필요한 코드 및 표준을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ICC 규정은 업무시설, 학교, 가정 등의 건축물 유형에 대한 건물 안전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대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설비 유형 또는 용량에 따른 최소 효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건물 유형별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잘 안 보이네요. 국내 기계설비 관련 제도에 대해서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현황표인데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요즘 핫 이슈죠.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 에너지 인증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녹색 건축물하고 제로 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고요. 해외의 경우 자발적 인증이 대다수인 반면에 국내는 인증 대상을 의무화하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이 상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들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거주 공간의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단열, 기밀 성능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선정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국제적인 상위 규범하고 LH 경영 목표의 정합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인 상위 규범이라고 한다면 유엔의 그 SDGs 지속가능 성장 발전 목표를 들 수 있을 건데요. 많은 단체 또는 회사들이 이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LH 기계설비와 연관되어 있던 항목은 3번 건강과 웰빙,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또 한번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 마지막 13번 기후변화 대응, 총 6개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H 경영 목표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도시재생,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균형 발전, 국민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데 특히 균형 발전 분야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향상, 신재생 에너지 확대, 미래 신기술, 그린 뉴딜,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H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주거복지라 하면 주거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 혹한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뿐만 아니고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미세먼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축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총 3단계로 구분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데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조명 등에 사용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에너지 비용을 아끼며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먼저 온열 환경을 보시면 WHO에서 권장하는 실내 난방 최소 온도가 20도에서 21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소득 1분이 330세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3.7도, 그러니까 11.3도부터 18.7도까지, 그러니까 WHO에서 제시하는 최소 난방 기준보다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밑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염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의 난방 평균 온도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의 난방 평균 온도입니다. 좌측 그래프가 우측 그래프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에너지 바우처가 무조건 답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의지를 약하게 해서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간의 단열 성능이라든지 기밀성을 높이고 고효율 설비 기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요즘 자주 보시는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도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서 2050년까지 각 나라별로 이제 절감 목표를 설정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바우 대비 약 37%를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건물 분야가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분 감축 목표량인데요.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최대 8,400만 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는 그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축 공동주택과 기축, 그 다음에 도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각각의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제로에너지 5등급을 조기에 도입하고, 기축주택 같은 경우는 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 제로에너지를 도입해가지고 시범지구 두 곳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그 다음에 특화지구 한 곳은 50%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2030년에는 원전 1.7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본 연구에서 나왔던 기술 제안들입니다. 신축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기술 요소고요. 에너지 효율 향상, 제로 에너지 건축, 스마트 기술 요소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기축주택이고요. 에너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 요소입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인데요. 도시 전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건물 분야 이행 방안을 고려해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설비의 고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LH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절감, 또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고독사 방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건설 기술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LH 기계 설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 사회의 요소 기술 개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위 규범, 공사의 경영 목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 즉 목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도출된 6개의 중점 추진 과제,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 개발, 주거복지의 실현,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도시의 구현,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분산화, 제로에너지를 넘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30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기계설비가 거시적이고 확고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 속에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근본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설비 산업 전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염 확산의 억제, 기계설비 지능화, 그린 뉴딜의 성공적 완수 등을 위한 요소기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고도화, 그 외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 건강 확보 등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연구에서 비록 우리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설비법 시행의 원년을 맞이해서 산업 전반에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기계설비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